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So first of all, 먼저 발표를 my 시작하기에 thanks to the 앞서서 Deputy Minister, 다시 the 한번 KDI President, 오늘 John Won, for 참석해 special 주셨던 remarks, and 강승준 also thanks to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관님, 또 최정표 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세션을 좌장으로 이끌어 주실 이석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KDI와 그리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요,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평가 올 한 해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택한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어떤 방법이 있고 제도적 기반은 무엇이고 또 사례 연구는 무엇인지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넘겼네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KDI와 함께 공동으로 저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증거기반 정책 평가 방법을 다루겠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RCT, 무작위 추출 실험을 하나의 골든 표준으로서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 실험을 할 수가 있는지, 장점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비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리적으로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할 때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주로 행동과학 통찰력을 통해서 정부 내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적인 조건들이 구성이 되고 또 OECD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실험하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있게 영국의 BKI에 대해서 BIT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영국 국무조정실에서 설치한 행동과학적 정책 발상을 검증하는 식의 체계적 접근 수행을 했던 기구인데요. 그 외에도 또 어떻게 BIT가 정책 실험을 했는지, 성공적인 설립 요소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게 비판적이었고 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분야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께 정책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특히 RCT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제학자들, 연구가들, 또 정책 자문가들이요, RCT를 하나의 골드 스탠다드로서 정책 평가를 해야 되나라고 언급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RCT는요, 행동에 대한 정책 개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도 경험적 방법보다도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랜덤하게 저희가 한쪽에서는 직접 처방을 해야 될 것, 또 한쪽에서는 무작위로 선택한 것, 이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트리트먼트 그룹, 그리고 또 한쪽에는 컨트롤 그룹 쪽, 직접 할당을 하고 나서 대조군 쪽에요. 그렇다면 직접 정책적 개입이 없이 혹은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대조군 쪽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무작위로 할당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쪽에서는 트리트먼트 쪽, 그리고 또 랜덤을 제외하고서는요, 단순히 결과를 비교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조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성에 대해서 정책 개입의 적극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RCT를 통해서 또 직접 얼마큼 로버스트한가, 그리고 또 어떠한 사용도가 있는지, 효용성은 어떤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요, 먼저 공공 서비스 자체가 이미 제공이 되었거나 혹은 이미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RCT 실험을 할 때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개입 전에 반드시 무작위로 할당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로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RCT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CT라는 것이 왜 골드 스탠다드로 간주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과학적 신뢰성이 유용하지만 정책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책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RCT를 공공정책에서 적용을 할 때 그거는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얻는 혜택이 적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 쪽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거나 혹은 정책 개입을 할 때 또 개입을 통해서 교육 쪽에서 활용이 될 경우입니다. 한편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RCT가요. 과학적 신뢰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책 문제점에 대한 범위가 좀 줄어드는 위험성도 있지만 의사결정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바로 좀 더 정책 경험을 파악할 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RCT를 적용을 하려는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RCT에 대한 의존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급하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항상 경제적인 정책 결정이 사전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RCT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자체가 의사결정의 정치적인 성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정책 개입 효과를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CT를 정책 개입을 할 때 리스크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든지 또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취한다든지 할 때 정치적 경험 또 경제 자문가들의 정치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좀 더 학술적으로 본다면요. 또 정책 개입의 효과성을 RCT의 행동과학 통찰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요. 한편으로 좀 치우치는 평행된 경향이 나와서 과장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즉 행동과학적 효과가 지속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여기까지가 RCT를 이용한 정책 실험에 대한 장점과 또 비판론인데요. 이제는 과연 OECD 국가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 경험 차원에서 어떠한 행동과학 통찰력과 정책 실험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거를 보면은요. 정책 실험을 할 때 RCT를 활용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특히 행동과학 통찰력 차원에서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정책 실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실험을 하는 쪽과 연구가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부, 에이전시, 학계 그리고 또 민간 컨설턴트 등들이 모두 참여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BIT가 영국 정부 내에서 세워지고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SBST가 구조가 설립이 되고 나서 유사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OECD 국가들, 예를 들어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또 네덜란드, 그리고 또 국제기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OECD나 유럽위원회, 세계은행 등에도 SBST나 BIT와 유사한 구조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하나 더, OECD 국가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양한 활동 수준도 다르고 또 정부 내에서 단위 설치를 한다든지 또 정책 분야의 적용 범위나 방법론적인 초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테이블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택된 OECD 국가 내 행동과학 통찰력 및 정책 실험의 특성을 국가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또 RCT 방법을 통해서
했던 경우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인데요.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될 키아라 바라자니 연구원님께서 과학자님께서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서는요, BIT가 정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시겠지만요. 그래서 좀 더 분산화된,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정부기관 전체에서 바로 행동과학적 정책 발상을 검증하는 식의 체계적인 접근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독일 경우를 보면은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앙화된 노력이 있었고 2015년에는요, 독일에서 바로 총리실 산하에서 기획 정부 팀이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RCT 기법을 활용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 볼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는요, 다양한 정책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네트워크 내에서 먼저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잠시 후 토마스 더크마트 담당관님께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행동조사팀에 계시기 때문에요.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요. 저희들의 분석에 따르면은요, 행동과학 통찰력을 여러 정책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연금 정책, 교육, 공공보건, 소비자 보호, 노동시장, 그리고 보다 개선되고 보다 단순화된 공공서비스, 이런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요. 이제 그 다음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사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행동과학 통찰력팀인 BI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바로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동과학 팀을 구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정책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당시에 데이빗 캐메론 총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행정부 내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과학을 정책에 접목시키는 목적을 가진 최초의 중앙정부 수준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BIT가 출범했습니다. 원래는 7명의 사회과학자 그리고 또 정부관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운영이 되었고요. 10억 파운드 이하가 바로 이 BIT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과학팀이 돼서 200명 넘는 팀원들이 이제 EU 전체에서 만들어졌고 400건 이상의 RCT 정책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성공 사례이죠. 또 저희는요, 과연 성공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나, 주로 예를 들어서 최고의 증거 기반의 정부 개입 문헌을 분석했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많은 공공 서비스가 개선되고 돈이 절약이 됐는가, 이거를 하나의 proof of concept로서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행동과학 통찰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는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와 동료들이요,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BIT가 한때 회의론도 직면했기 때문이죠. 칭찬도 받았지만 비판도 있어서요. 그래서 먼저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책 실험을 좀 더 근거 기반으로 할 수 있을까? 평상시처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 말고도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행정적 지원이고, 또 고위급 관리 차원에서 공공관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되었던 것이요, 바로 이 유니트 자체가 정치적 선언처럼 중요해지고요. 선출된 정부 관리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또 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스킬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정부랄까 대규모 조직 혹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요. 개개 프로젝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능하면은 적절한 제도나 혹은 기관 혹은 의사결정자 주변에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독일은 독일 총리실 산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IT 같은 행동과학 통찰력팀이 만들어졌고요. 또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회의론자들에게는요,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 역동적인 사전에 특히 RCT를 통해서 평가라는 것이 유의하다. 그래서 입증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 경험적 체험 방법으로 또 행동과학적 실험적 방법이 성공을 장담하기엔 가장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서 비판 없이 운영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먼저 비슷한 팀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증거 기반 정책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한쪽에서는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의 접근 방식이 현실적인가? 행동과학 통찰력을 적용할 때 괜찮을까?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할 때 본인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자유권을 뺏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비판자들은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정부가 과다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테스트가 되지 않고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요, 바로 하원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또 영국 하원 쪽에서는요, 정책 실험이 제대로 충분히 대표가 되고 있지 않다. 즉 영국 전체 인구를 충분히 대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전통적인 정책 도구나 혹은 다른 사전 평가에 대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비판론도 있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요, 영국에서는요, BIT에 대해서 정말 회의론을 비결했었습니다. 피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BIT가 운영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정치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서, 영국 전역에 걸쳐서 정책 실험용으로서는 정말 이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 탁월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탁월한 기구다라고 BIT를 극찬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 또 BIT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요, 과연 어떻게 하면은 구직을 하는가, 구직을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과연 효과적인가, 그리고 또 소득 지원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구직 과정이 단순화될 수 있는가, 잡센터가 계획 지원을 할 때 사람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고 소득 지원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정책을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에섹스 도시 12개 잡센터가 있고요. 이를 9개 클러스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BAU처럼, 즉 평상시 비즈니스처럼 구직자, 즉 여기는 대조군이 형성이 되었고요. 또 한쪽은요, 바로 그 처리하는, 즉 치료받는 그룹군으로서, 즉 이 9개 클러스터가 전환된 순서는 무작위로 지정되었지만요, RCT를 통해서 선택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도입하면서 잡센터 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센터의 클러스터에 제공된 표준 정보가 추출되었고요. 여기에 혜택을 직접 청구하기 전에 참가자 수와 또 가입하고 나서 13주 이내에 혜택 청구를 중단한 사람들 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요, 보통 스탠다드 정보였었습니다. 이미 잡센터에서 수거했던 정보였고요. 그리고 또 몇 명의 참여자가 있었는지, 그래서 언제부터 실제로 이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가, 13주가 지나고 나서 바로 이 소득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인가, 이걸 추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RCT를 적용을 해서 직접 개입의 효과도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무작위로 이 트리트먼트 쪽에
죄송합니다. 11만 명 이상을 구직자들을 직접 할당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책 경험에 대한 결과는요. 먼저 접센터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가이던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X의 노동시장 정책 설계된 RCT의 실업수당으로 인한 일탈률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1.7%포인트 13주차 줄일 수 있었고요. 얘는 BAU 모델보다 당연히 공공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 개입은요, 당연히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영국 전체 접센터 쪽에 특히 좀 더 단순화된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접센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요. 결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비판자들이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 RCT가 골드 표준이다라고 말을 할 때 비판을 할까요? 두 번째, RCT를 사용한 정책 실험 수행은 정부 내에서 혹은 그 외에도 그 정부 주변에 있는 행동 통찰력 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가들 혹은 얼리 어댑터가 정부 팀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가나 얼리 어댑터들은요. 도구를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공공정책의 행동 통찰력이나 RCT의 확산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BIT 사례는요.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수 전문 팀이 성공적으로 설정되고 또 정책 실험이 어떻게 구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요 제가 생각하는 타 국가가 관심이 만약에 있다라고 할 때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실시할 때 그리고 또 정책 경험을 한번 평가할 때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발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질문,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